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8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전북 청년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또 학교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정보도 교수님들이 많이 주시니까 또 다른 지역 멀리 있는 것보다 훨씬 정보 얻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편입니다. 전라북도가 이전 기관들과 지역인재 10% 채용을 협약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채용된 지역인재는 15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634명, 부산 경남 364명에 비하면 크게 적습니다. 이처럼 채용된 지역인재가 적은 것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6개 국가기관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새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높이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전북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전라북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지역 대학에 정보를 좀 알선을 해주고 가운데서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지역인재 할당제와 상충하기 때문에 전북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혁신동을 만들어 완산구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바로 입법 예고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시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입법 예고가 보류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완산구 효자사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나뉘어 있는 혁신도시. 전주시는 혁신동을 만들어 완산구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덕진구 편입을 계획했다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완산구 편입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동 신설을 관련해는 주민들이 대부분의 완산구를 좀 원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완산구 배치안으로 저희가 가닥을 쳤고요. 전주시는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조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는 지금껏 미뤄지고 있습니다. 덕진구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요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지 이게 완산구로 가는 게 중요하고 덕진구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론조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완산구 출신 의원들이 부정적인 탓입니다. 그건 시민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 신뢰가 더 간다. 전주시는 시의회 입장이 최종 정리되면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입법 예고 일정 등을 결정하겠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넘게 끌어온 혁신동 신설안, 전주시의 소신 없는 행정과 정치적 셈법을 따지는 시의원들의 태도에 입법 예고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주거비를 빼돌려온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장애연금에 손을 댄 이 남자는 장애인들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4명이 가족처럼 모여 사는 한 그룹홈입니다.
사회복지사인 39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4명의 체크카드로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1년마다 검사를 해요. 통장 전체 법인걸 다. 그때 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무려 6,700만 원. 장애인들의 장애연금과 주거비였습니다. 이분들이 인지 장애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서 현금카드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한 거죠. A씨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만 원을 소액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기 전과까지 있었지만 이 협회는 채용 당시 범죄 경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 법인에서도 그 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들의 이용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첫 번째에 있죠. 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총장 직선제가 부활되고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2월에 총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가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대 직원들로 구성된 총장 선출 공동투쟁위원회가 직선제로 치러질 총장 선거를 앞두고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교수 중심으로 치러지는 총장 직선제는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권을 상향함으로써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학을 경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도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대학 경쟁력이 있고.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와 직원 대표는 지난달부터 총장 선거에 투표권 참여 비율을 놓고 7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직원들은 교수에 부여한 1인 1투표권을 자신들에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직원과 학생 등 선거 구성원 반영 비율을 인정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역시 교수평의회의 투표권 제한 방침은 변화를 바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총장 직선제 부활 이후 군산대학교 총장 선거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 치러질 예정입니다. 총장 선거가 석 달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입장이 강경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복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안 대표는 군산조선소 문제와 새만금 SOC 사업비의 삭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당이 전북의 현안과 예산을 앞장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감이 커진 국민의당이 전북 도청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군산조선소는 폐쇄됐고 새만금 SOC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며 정부에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안 대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과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완의 과제, 이 전북의 아픔 국민의당이 풀어내겠습니다. 전북 퍼스트, 대선 첫 유세를 전북에서 시작한 그 마음으로 전북의 미래를 살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고창 출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낭만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다며 책임을 피해가는 대신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전라북도는 이어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앞장을 서주신다면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도민들의 상당히 고마운 느낌도 가질 것이다. 안 대표는 전북도청에 이어 로컬푸드와 새만금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간 도내 주요 현장을 찾고 지방의원 간담회를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대여 공세와 지역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거두지 못할 경우 당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할 거라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와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설을 방증하듯 전북도청 방문에 도내 의원 7명 가운데 불과 2명만 참석해 적지 않은 뒷말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가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소득창출형 축제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치매 노인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익산시는 이번 축제부터 특별 전시장에 한해 3,000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는 전액 교환권으로 교부해 축제장 내 먹거리관이나 체험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거동이 가능한 치매 노인에게 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식표는 개별 고유번호와 안내기관 연락처가 내장돼 있으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발생 시 개인 고유번호를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빠르고 안전하게 귀가 조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인 무주 그란폰돈 피나렐로 대회가 오는 16일 무주와 영동, 김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무주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 농기계 사업단의 사료용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트랙터와 옥수수 수확기, 랩핑기 등을 추가 구입해 2개 조의 수확 작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는 사료 구입비를 줄이고 일손까지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대부분이 주말에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데도 주말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전라도가 전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를 전라도가 직접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인사에 원칙이 없고 직무 성과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이도영 의원은 전라도가 지난 7월 제대로 된 인사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경찰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외협력국장으로 올 초 명예퇴직한 전 간부를 채용하는 등 인사를 원칙 없이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직무성과 평가에서 도지사 비서실 직원들이 가장 높은 S등급과 A등급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